결혼 생활 5년 차, 남들이 말하는 안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란히 놓인 서로의 칫솔을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따뜻한 조명 아래 둘러앉아 하루의 피로를 털어놓는 일상. 우리 부부는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인꼬 부부였다. 아내는 대기업 대리로서 늘 바쁘고 성실하게 커리어를 쌓아갔고 나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집안을 돌보았고 나의 서툰 요리 솜씨에도 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곤 했다. 나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평온한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에게도 그런 일상의 평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회사 김 팀장님이다. 팀장님은 직장 상사라는 관계를 넘어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나를 가장 먼저 불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가끔은 업무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집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며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아내 역시 팀장님을 잘 알고 있었고, 가끔 우리 집에 초대해 정성껏 저녁을 대접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팀장님은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 너희처럼 예쁘게 사는 부부는 정말 복이 드물다며 호탕하게 웃곤 했다. 나는 그런 팀장님의 칭찬이 그저 기분 좋았고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에 취해 있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완벽한 일상이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될 수 있을까? 아내의 단정한 옷차림, 정갈한 식탁, 그리고 김 팀장님의 다정한 격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교하게 짜인 퍼즐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 완벽함이 너무 익숙해져서 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작은 균열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정막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퇴근했을 시간인데 연락 한 통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다. 무심코 시선을 던진 화면에는 김 팀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밤 그곳에서 보자라는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업무적인 연락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나의 믿음이 아주 얇은 유리창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연 나는 우리가 쌓아 올린 이 5년의 시간을 전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것일까? 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시계 태엽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아내가 내려주는 커피향이 거실을 채웠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던 그런 평범하고도 안온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변화로부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사 업무가 바빠진다는 아내의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한가해질 거야. 미안한 듯 웃으며 피로를 호소하는 아내를 보며 나는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 안달이 났다. 따뜻한 차를 끓여내오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그녀의 고단함을 덜어주려 애썼다. 김 팀장님 또한 요즘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지? 자네 아내분도 고생이 많으시겠어. 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기에 나는 그저 성실한 아내의 노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퇴근 시간뿐만이 아니었다.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면 아내는 예전처럼 내 어깨에 기대어 쉬는 대신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전에는 함께 맛집을 검색하거나 서로의 SNS 게시물을 구경하곤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 화면을 나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화면이 내 쪽으로 보일라 치면 마치 불에 데인 듯 황급히 기기를 뒤집거나 화면을 끄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딴청을 부렸다. 휴대폰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나는 우연히 몇 번 목격했다. 그녀의 휴대폰 보안 패턴도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드래그만 하면 열리던 것이 이제는 복잡한 숫자 조합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기야, 요즘 왜 이렇게 휴대폰을 철통보안이야? 라고 농담처럼 물었을 때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요즘 회사 보안 규정이 엄격해져서 그래. 업무 메일도 자주 오고.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그 대답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공기가 내 뺨을 스치는 것만 같았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아내는 현관문을 열 때부터 무언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씻고 나온 아내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는 대신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물을 마시다 방 안쪽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지치고 피곤해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고도 달콤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비밀이라도 간직한 사람처럼 그 미소는 휴대폰 화면의 푸른빛을 받아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났다. 누가 봐도 업무 메일을 보고 짓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나는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선 채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내는 아주 먼 곳에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의 두께보다 더 깊고 차가운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처럼 서 있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풍기는 익숙한 냄새와 따뜻한 저녁 식사라고 믿어왔다. 결혼 5년 차 우리 부부의 일상은 늘 잔잔한 호수 같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호수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진흙이 섞여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다. 아내의 잦은 야근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였다. 처음에는 승진을 앞둔 시기라 업무가 몰리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듬직한 형님처럼 나를 챙겨주던 김 팀장님 역시 요즘은 다들 바쁘지 고생이 많네라며 건네는 위로가 전부였기에 나는 아내의 노고를 그저 묵묵히 응원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 여겼다. 하지만 의심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같았다. 어제 저녁 늦은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내를 안아주려는 찰나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가 내 감각을 예민하게 자극했다. 그것은 아내가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훨씬 더 무겁고 더 진하며 어딘가 모르게 도발적인 머스크 향이 섞인 듯한 아주 비싼 향수의 냄새였다. 아내는 화장실로 서둘러 들어가 샤워를 했고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사무실 환경에서 저런 향기가 아내의 코트깃에 깊게 배어들 수 있는 걸까? 오늘도 아내는 늦었다.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가방이 묘하게 열려 있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인 아내가 가방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작지만 확실한 균열로 다가왔다.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낯선 영수증 몇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한 곳은 퇴근길 동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동네가 아닌 생경한 호텔 근처의 카페 결제 내역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명 아내는 야근 중이라고 했다. 회사 동료들과 간단히 저녁을 먹은 것일까 아니면 김 팀장님과 함께였을까?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언제부터였던가? 전에는 내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근처만 가도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화장실까지 가지고 들어간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 이성을 잠식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향수 이야기를 꺼내볼 생각이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으면서 하지만 가방 속에서 발견한 낯선 영수증들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마저 사치로 만들었다. 평소에 아내는 결코 찾지 않을 법한 장소들, 그리고 나와는 공유하지 않았던 시간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습기를 머금은 아내의 머리카락과 함께 방금 전 느꼈던 그 강렬한 향기가 다시 한번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아내는 평온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웃어 보였다. 오늘도 늦었네. 피곤하지?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아내의 코트깃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아까보다 더 진하게 풍겨나오는 이 낯선 향기. 내 기억 속의 아내는 늘 비누향이 나거나
내가 선물한 프리지어 향수를 뿌리곤 했다. 그런데 왜 지금 내 눈앞의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마치 누군가의 품을 연상시키는 이토록 고급스럽고 이질적인 향기가 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아니, 누가 아내의 일상에 이토록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걸까? 왜 이 향기는 내게 낯설기만 한 걸까? 그날 밤, 퇴근길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며칠 전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심의 조각들이 불길한 예감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아내는 오늘도 야근이라며 몸이 건조한 문자 한 통을 남겼다. 평소라면 저녁 잘 챙겨 먹으라는 다정한 답장을 보냈겠지만 오늘따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평소 다니던 퇴근길을 벗어나 아내의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 거리로 차를 돌렸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연인들이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오직 아내의 회사 건물 로비에서부터 이어지는 골목길만이 들어왔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나는 혹시라도 아내와 마주칠까봐 멀찍이 주차된 차 안에서 숨을 죽였다. 한참을 기다렸을까? 회사 건물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단정한 정장 차림, 바쁜 와중에도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내 아내였다. 그녀는 주위를 잠시 살피더니 곧장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천천히 차에서 내려 카페 창가 쪽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거친 숨을 억지로 삼켰다. 카페 안은 아늑했지만 구석진 자리는 어두침침했다. 아내는 창가에서 떨어진 어두운 구석 자리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내가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생기 넘치는 미소,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네는 찻잔을 잡은 손길. 아내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내 아내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저런 환한 미소, 저런 다정한 눈빛을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카페 내부의 조명은 은은했고 맞은편 남자의 얼굴은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 남자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 도저히 얼굴을 가늠할 수 없었다. 답답함에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아내의 시간을 저렇게 뺏고 있는 거지? 그때였다. 아내가 갑자기 남자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다정한 스킨십. 그리고 남자가 그 손을 감싸쥐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앞이 흐릿해졌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마음먹고 카페 출입구 쪽으로 발을 옮겼다. 하지만 카페 문을 열기도 전에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조명 탓에 남자의 이목구비는 여전히 희미했다. 하지만 그가 쓰고 있는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아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그 특유의 몸짓. 나는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자세였다. 며칠 전 내 사무실에서 김 팀장이 커피를 마시며 나에게 툭 던졌던 그 제스처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설마 아니겠지? 내 든든한 형이자 직장 상사인 김 팀장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은 채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내 직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뒷모습, 저 옷매무새, 그리고 저 분위기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이 설마 내 아내와 나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진실의 문턱 앞에 서 있었다. 퇴근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정적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는데 침실에서 아내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어제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던 그 광경,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맞잡고 있던 아내의 손길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을 가장해야만 했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아내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익숙한 잠옷 차림,
그녀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어. 당신은 어제 늦게 왔잖아. 많이 피곤했겠네. 어제는 팀 회식이었어? 아니면 또 야근이었나? 내 질문에 아내의 손놀림이 아주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아, 어제? 어제는 팀 회식은 아니었고, 마케팅팀 대리님이랑 잠깐 저녁 먹었어. 프로젝트 때문에 상의할 게 좀 많았거든. 왜? 연락할까 하다가 바쁠 것 같아서 안 했어.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대답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하나 없었다. 평소의 아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어제 내가 두 눈으로 본 것은 분명히 다른 남자였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마케팅팀 대리라는 구체적인 대상까지 지어내고 있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토록 나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의 거짓말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래? 마케팅팀 누구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내가 한 번 더 파고들자. 아내는 귀찮다는 듯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꾸했다. 그냥 새로운 분이야. 당신은 잘 모를걸.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나 오늘 정말 피곤하단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더 추궁해봤자 그녀는 더 완벽한 알리바이를 조작해낼 것이 뻔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그냥 당신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랬지. 알겠어. 들어가서 쉬어. 아내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휙 돌아서서 욕실로 향했다. 찰랑거리는 머리카락 끝이 내 뺨을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 끝에서 나는 향기는 예전의 포근한 향이 아닌 어제 카페에서 맡았던 낯설고 진한 향수 냄새와 겹쳐져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아내의 휴대폰을 응시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마치 시한폭탄처럼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이중생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다.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다가갔다. 긴장으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라도 아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였다. 지잉 적막한 거실에 휴대폰이 길게 진동하며 진동음을 냈다. 화면에 하얀 불빛이 들어오며 알림창이 떠올랐다. 김 팀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액정에 새겨진 채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짧은 진동을 이어갔다. 아내의 그 태연한 거짓말을 듣고 난 뒤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뜨겁고도 차가운 것이 동시에 요동치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자연스럽게 로션을 바르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았다. 그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다.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내 모든 신경은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향해 있었다. 아내가 잠시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진동음이 짧게 울렸다. 징 하는 그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화면에 잠시 떠오른 알림창. 그곳에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던 인물, 김 팀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지는 짧지만 파괴적인 문구.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내일은 좀 더 일찍 볼 수 있을까? 우리 둘만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말이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김 팀장님? 우리 회사에서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주말이면 함께 낚시를 가고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심지어 아내가 다니는 회사와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를 협업하는 관계이기도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내 뒤에서 이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헛웃음이 터져 나오려 했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허무함으로 다가왔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지난 날들이 마치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니?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지난 5년간 우리가 쌓아온 신뢰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내와 김 팀장. 이 두 사람은 내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두 축이었다. 그런데 그 두 축이 서로 엉겨붙어 나의 세계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알림창을 열자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목록이 주르륵 나타났다. 수위 높은 애정 표현부터 내 퇴근 시간에 맞추어 은밀하게 약속 장소를 정하는 내용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토록 잔인한 배신이 내 일상의 바로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고민할 때마다 아내는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을 상담해주던 김 팀장은 사실 나의 가장 큰 불행을 설계하고 있었던 셈이다. 거실 불빛이 유난히 밝고 환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참담함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아내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릴 정도로 크게 울렸다. 뒤에서 나를 향해 웃으며 다가오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이중적인 얼굴이 오늘따라 너무나 끔찍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온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늦게 들어온 이유, 그녀에게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나의 존경을 비웃음거리로 만든 김 팀장의 존재까지.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화로운 일상은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이 파괴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아내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현실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옥도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이 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남편으로 그녀를 맞이할 수 없었다. 내 손에는 김 팀장이 보낸 메시지의 캡처본이 들려 있었다. 아내는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는지 평소의 능청스러운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거실의 정막을 깬 것은 뜻밖에도 아내의 싸늘한 목소리였다. 당신, 남의 휴대폰 함부로 보는 취미 있었어? 정말 실망이네. 그녀는 사과 대신 나를 몰아세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며 휴대폰 화면을 그녀 앞에 들이밀었다.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그 당당함이 소름 끼쳤다. 이어지는 김 팀장의 전화는 절망의 활용점정이었다. 그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이미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고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듯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를 던졌다. 김 대리, 오늘 자네 표정이 영 안 좋더군. 퇴근길에 아내분한테 좀 더 잘해주지 그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팀장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여유가 묻어 있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자네, 다음 달 인사 고과 알지?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남겨야 하는데 요즘 자네 업무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네. 가정사 때문에 회사 일까지 망치면 되겠나? 조용히 있는 게 본인한테도 아내분한테도 좋을 거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내가 지켜온 직장 내 입지와 생계가 그들의 불륜을 덮어주는 대가로 거래되고 있었다. 아내는 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상황을 즐기듯 차갑게 웃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와 형처럼 따랐던 김 팀장이 한통속이 되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나의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덫에 나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다. 내가 가진 것은 진실뿐인데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나에게 돌아올 것은 해고 통지서와 사회적 매장이었다. 김 팀장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네.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당신 내일 출근 잘할 수 있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잖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소리였다.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왜 이런 굴욕을 감내해야 하는가? 그들의 비겁한 압박 속에서 나는 무너져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가? 선택의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의 운명은 결정된다. 김 팀장의 비웃음과 아내의 차가운 눈빛, 그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내 명예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범죄를 침묵으로 덮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야 할까?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거실의 정막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아내와 김 팀장의 표정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본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올린 신뢰와 존경이라는 이름의 탑이 단 몇 초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김 팀장은 익숙한 듯 내 집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있었고 내 아내는 평소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 사이가 너 하나 때문에 바뀔 것 같아? 김 팀장의 목소리는 비열했다. 그는 내가 그를 친형처럼 따랐던 시절을 비웃기라도 하듯 담배를 피우려는 듯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이내 멈췄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내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그것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 고가 자료였고 그 안에는 나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잔뜩 적혀 있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기 위해 준비한 정교한 덫이었다.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둔 USB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지난 몇 달간 호텔을 드나들던 CCTV 영상과 서로의 가정을 파괴하기로 약속했던 추잡한 대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만 세상에 내놓는다면 그들의 인생도 지금의 위선적인 관계도 모두 끝장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회사에서 쌓아온 커리어와 평화로웠던 일상의 잔해마저 모두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릴 것임을 직감했다.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워서 얻는 게 도대체 뭐야?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질문에 아내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뿐이야. 너만 조용히 물러나 준다면 회사 일도 별일 없게 해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넌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으면 돼. 김 팀장의 눈빛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내 직장 생활을 인질로 삼아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다. 그들의 뻔뻔함에 손이 떨렸다. 나는 거실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를 힐끗 바라보았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할 수도 있었다. 선택지는 명확했다. 저들을 파멸시키고 나 역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모욕을 삼키고 썩어버린 일상을 유지할 것인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다. 선택해. 지금 이 순간이 네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려는 것을 가까스로 눌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김 팀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내가 결국 굴복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이 USB를 쥐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통 속에서 고민했는지를. 이제 칼자루는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식탁 위에 올려진 서류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찢어버릴 듯한 기세로 그것을 구겼다. 내 눈앞에서 당황한 듯 굳어버리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 비로소 가슴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선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멈춘다면 평생 이 치욕을 안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임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나를 보며 아내와 김 팀장은 마치 승리라도 거둔 듯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제 밥그릇 하나 지키지 못해 쩔쩔매는 무능한 부하 직원으로 보였을 것이다. 김 팀장은 자신의 권력을 방패 삼아 내게 조용히 사표를 쓰라고 종용했고 아내는 그 옆에서 아무런 표정 없이 나의 불행을 관망하고 있었다. 지난 5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쌓아올린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비겁하게 침묵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너지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니라고 말이다.
나는 내 가방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녹음기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자신만만하던 김 팀장의 표정에도 당혹감이 스쳤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나한테 뭘 원했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인생을 너희들의 더러운 놀이터로 만들 생각은 없어. 나는 짐을 정리해 집을 나섰다. 뒤에서 김 팀장이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 게시판과 사내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올렸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와 직권남용, 그리고 나를 향한 협박의 정황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김 팀장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들이 피부로 느껴졌다. 나는 회사의 징계위원회 대신 사직서를 인사팀장 책상 위에 던져놓고는 미련 없이 회사 정문을 나섰다. 5년 동안 나를 올가매었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웠다. 며칠 뒤 아내는 내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이혼 서류를 보내달라는 문자가 화면 위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연고 없는 먼 도시로 떠날 짐을 꾸리고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으면서도 가끔 문득 떠오르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던가. 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때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우리가 정말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모르는 게 아직 하나 더 있는데.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내 발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대체 그들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기차는 곧 출발할 텐데 나는 여기서 내려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대로 알 수 없는 끝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일까?